후보 탄소 중립 직불제. 또 직불제야. 꽂혔네 직불제. 완전 파퓰리즘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화면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4명이서 하는 거 같아. 그러네. 나 이제 진짜 얼굴 보기가 싫다. 자, 매일 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농정 공약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극히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지하게.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대 대통령 후보자별 주요 공정 주요 농정 공약 비교하면요.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농정 예산이 있고요. 중앙농정 등 조직정비, 농가 소득, 농업 인력 육성 관련된 정책, 농촌 복지 관련된 정책, 탄소 중립, 그다음에 식량 자급, 그다음에 농업 지원 정책이 있겠습니다. 이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은 전체가 농업 관련된 거예요. 사실 농업과 이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인력 육성 이런 것들이 다 뭐 일자리 이런 거가 다 관련되어 있고 이 농업이 하는 이제 다원적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왜냐하면 농사를 짐으로써 뭐 홍수 예방의 기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댐을 만들면서 그런 예방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뭐 탄소 많이 흡수하고 네. 산림이 다 없으면 뭐 그냥 다 무너지겠죠. 비 오면 그죠? 그럼요. 그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 예산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예산부터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농림수산식품 예산 5%로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그다음에 안철수 역시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농림수산식품 예산 5% 이상 확대. 네. 자, 보시면 심상정 후보는 직불제 따로 첫 번째 거 2개 다 한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공익직불제 예산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자체를 증액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자, 물어봐야지 뭐 멋있게 한번 물어봐요. 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얼마나 되지? 근데 현재 예산이 한 3%대 2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반해서 농림 예산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계속 줄어든 거죠. 지금은 한 3% 정도. 3% 밑에. 3% 언더 3%로. 그러면은 사실 한 4, 5년 전만 해도 나라의 1년 예산이 500조, 그것도 슈퍼 예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00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600조의 1%면 6조. 네. 6조고 그러면은 지금 3%라고 보고 2% 정도 증액하는 건데 2% 이상 증액하는 건데 그것만 해도 12조 정도의 농업정책 예산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안에 이거 직불제 예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국민의당 예산은 5조 원이라는 절대 금액 직불제 예산으로 5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직불제 다른 건 그러면은 뭐 하나도 늘리지 않을 계획이냐. 그렇죠. 지금 뭐 공보물 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공약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5%대로 확대. 그러면은 보통 30조. 그 절대적인 농업 쪽에 투자하겠다는 금액, 절대 금액으로만 한번 비교하는 게 데이터적으로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30조. 5%면 30조.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추가로 되는 거니까 아니죠. 5%. 그러니까 추가로 전체가 5%니까 한 2% 정도 늘는 거고 실제로는 한 12조, 그렇죠. 10조 이상 거죠. 늘리겠다. 네. 농업정책 예산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가 없는 거고 직불제 예산만 5조로 늘린다는 건 기존의 직불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2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2조 정도라고 하면은 한 3조 정도 늘리겠다는 거니까 차이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 국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두 후보는 윤 후보, 안 후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3조 정도를 증액하겠다는 거고 전체 농업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조 이상의 농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근데 결국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5% 이상 확대라는 게 결국에는 그 공익지불제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 증액 예산으로는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누가 정책들을 짰는지 참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막 이게 짱나네요. 아주 농업인으로 봤을 때 벌써부터 이게 뭐지? 사실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하고 프랑스, 일본 이런 데는 6% 5% 이래요. 전체 예산에서 농업 쪽. 근데 프랑스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커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크니까 농업 예산이 많은 게 사실 맞지 않나요? 이게 경작지의 비율과 농업 인구 비율로 봐야 되는데 그쪽은 많잖아요. 근데 종사자 인원은 훨씬 적죠. 종사자 인원은 적더라도 경작 면적으로 가는 거니까 면적은 크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으로 저희 세계 뭐 5대 강국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예산을 많이 써야죠. 여기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나라를 비교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좁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일본도 근데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좀 크고. 네, 크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용인시의 면적이 이렇게 큰데 다른 시도와 받고 있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지원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금액은 인구별로 받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면적 기준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만 이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뭐 국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뭐 영토가 작다고 농업 예산을 아예 안 쓰면 국부 그렇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5% 정도 늘리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일단 예산 상황으로 우리 이거 비교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평가를 넘어서서 일단 농업 예산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가장 높다라는 걸 보고 근데 이게 그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지만 예산이 많아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그렇지. 돈으로 하는 거지 다. 돈이 많아야 여기 이제 어디야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 부처에 돈이 많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렇지. 우리 주워 먹을 게 많지. 일단 많이 입고 봐야죠. 돈잔치 해야지. 돈잔치. 농민들이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맞겠지만 이게 농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결국엔 농업인구 이외의 사람들은 결국엔 다른 곳 예산이 차감받을 거니까.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러면은 식료품 물가 싸지나? 그렇지. 물가가 내려가는 거지. 식료품이. 왜냐면은 호주 같은 나라에도 1년 내내 뭐 농산물 가격이 항상 예를 들어서 감자 1kg 1,000원, $1. 1년 내내 유지. 여기도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산들이 많아지면 그런 식으로 물가 안정 예산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가공 공장이라든지 저장해 놓는 냉동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라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만큼 유통비용도 싸지고 소비자들이 항상 신선한 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수출도 이거 다 수출 예산도 여기 다 수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항공료 지원이라든가 선박 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물류 같은 것도 지원을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예산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고 봐야 돼요. 예. 이거 뭐 또 물질 만능주의인데. 네. 자, 그럼 중앙농정 등 조직 정비 관련된 정책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일단 뭐 방송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농어촌 일자리 종합 지원 조직 설치 운영. 이재명 후보 이 후보 공약입니다. 여성 농업인 중앙 지원센터 설립 지원하기로 했고요. 윤 후보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그다음에 안 후보 대통령 직속 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요 비슷한 기관 잘 만들지 않았나요? 얘기 한번 했죠. 그다음에 국가 식량 주권위원회 설치. 요거 심 후보
대통령 직속 농특위 활성 상설화 같은 거죠. 같은 거고 농어업 회의소 설립. 네. 이거 다 조직 관련한 건데 조직. 조직 관련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 보이지만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 이런 거 설치한다는 거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미 있지 않나? 네, 지금 이미 있어요, 있는데 지금. 네. 그것들을 7명인가 그때 방송에 한번 그때, 했잖아요. 예, 그때. 조직위원회 6명인가 지금 다 있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했던 걸로 저희가 다 봤는데 네, 뭔가 한 바퀴 돌긴 했지만 특별히 이게 상설이 아니고 금방 없어지니까. 그때 상설 아니었나? 네, 상설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 아예 여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겨두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이게 상설하고 아예 그냥 딱 특별위원회는 임시화니까 그쵸, 결국에는 자 이게 좀 정책 자체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의가 없다라는 네, 이거 느낌이 청년농 있네. 육선 이 농업에 대해서 아직 아예 모르는 그런 공약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이미 다 있는데 육성 조직도 있거든요. 이거 농림식품부 산하에 다 있는데 조직들이 기존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사실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농정 이게 조직 조직 관련된 공약 관련된 거지 뭐이 후보도 뭐 조금 더 써놓긴 했지만 사실 크게 고민한 느낌은 없어 보여요. 사실 이 위원회라는 걸 만든다는 거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위원회에서가 뭔가 태클을 걸 수도 있고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태클을 걸 수 있고 뭔가 방해꾼 역할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번 정부 생겨서 저 용인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한 수백 개가 생겼어요. 100몇십 개가. 근데 사실 하는 거 없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도 못하겠다. 진짜. 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직이 커진다고 비대해진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 조직만 키우면은. 근데 조직 관련된 뭐 정책들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뭐 지금 타이틀만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보면 자,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 관련된 것들을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여성이죠. 네, 그렇죠. 여성. 그다음에 일자리. 여성과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포커스에 관심이 있는 게 청년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건 대통령 직속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키워드로 딱 넣어놓은 건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하겠다. 좋은 거 다 하겠다. 좋은 건 다 하겠다. 포퓰리즘의 대장이네 진짜. 그렇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민하지 않은 건 너무 티가 나죠. 고민하지 않은 건 너무 내 후보다 모두 티가 나고. 이거 다시 짜와라. 그래. 다시 해. 다시 해라 그래 진짜. 다시 해. 이게 진짜 너무 성의 없다. 성의 너무 없어. 농민 인구가 거의 300만? 300만. 300만 정도 되는데 이거 300만이면은 표가 큰데 지금. 대부분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투표권자잖아. 그렇지. 유권자. 고령자들 이거 애들은 고령자들. 없으니까. 자, 3번. 농가 소득 관련된 거. 우리 또 기농기촌 하시려는 분들이 이것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돈 얘기입니다. 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 기본소득 나왔네. 기본소득 나 이거 뭐 이곳저곳에서 다 기본소득이 들어가니까 이 후보는 이 후보는 그치 기본소득이 이제 그 막 뭐라 그랬지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지. 근데 이게 나는 이 후보가 전국민 기본소득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기본소득을 하나씩 신설하면서 전국민을 조금씩 그 세균전 마냥 물들여갈 생각인 것 같아. 자, 그다음에 공익직불제 확대, 지금 기준안이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인가 싶네요. 자, 이 통장 수당 인상. 이 통장 수당이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30만 원. 지금 2-30만 원 정도 해요? 한 달에 20만 원. 옛날에 왜냐면은 이게 봉사직인데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통신비가 지금 무제한인데 무슨 그렇게 나왔다고 옛날에. 전화 옛날에 그 텔레폰 없었을 때 그때 그 전화비로 그렇게 준 건데. 띠띠 눌렀을 때. 지금 무제한이잖아. 지금 무제한.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거 힘들어한다고. 깎아야 돼. 핸드폰 사야 된다고 새로. 아니 핸드폰 얼마나 공짜인데 공짜폰인데. 하여튼 공짜는 없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아무튼 이장님 수당 30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네, 2-30. 얼마나 올린다는 건지는 아직 모르죠. 네, 아직은. 현실화 자세하게 좀 나오지 좀. 현실화 시키겠다.
하겠다는 대충만 거고.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씨. 다음 예. 다 똑같아. 봐봐. 자, 그다음에 지금 이 후보가 거였고요. 그다음에 윤 후보 거 고령 중소농 나이 드신 분들 대상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 지원. 이거 은퇴해라. 겹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절대 은퇴하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얘기네 완전히. 이분들은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농업인들은 죽거나 네. 돌아가시거나 할 때까지? 다쳐서 병원에 계시기 전까지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절대 은퇴를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은퇴를 권장한다는 뜻에서 50만 원 월 50만 원 50만 원 줄 테니까 은퇴를 해라. 그리고 그 뭐 아래 대물림 물림을 해라. 그렇죠. 물려줘라 이런 청년들한테 얘기인데 농지를 좀 대여를 양도해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50만 원으로 이건 하시는 분들이 농지에 없죠. 대해서 완전 모르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지를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곳이 많아요. 알다시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앞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처럼 이게 청년들에게 농지 배분을 좀 시켜주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제 고령인들한테 이제 농지를 이제 임대 시장으로 내보내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뺏는 거 아니야, 이건. 그렇죠. 뺏는 거죠. 어떻게 어린이들 보면. 어르신 뭐 하라고 그럼. 진짜 이거 참 나쁜 월 50만 원 받고 집으로 들어가셔라. 네. 이런 얘기인데 요게 그 이 후보랑은 좀 대비될 수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원 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골로 내려가라. 네. 그럼 나도 이사 갈까? 네. 이건 이제 1년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100만 원이야? 한 달이면은 할만하지. 그래도 4인 가족 내려가면 400만 원이네? 그렇지. 오케이. 그래, 어차피. 하여튼 윤석열 후보 다음에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도입. 이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너도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정책이. 맞아, 이게 복잡해지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선택형. 선택하다 인생 끝난다고. 선택형 뭐 아니면 직접 신청 이런 거 사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직접 뭐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해라 뭐 이런 걸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어르신들은 그리고 아예 무조건 동사무소 가야 된다고 이건. 어려운 일들이 지금 뭐 코로나 와중에 저런 정책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만들었다는 티가 확 나죠. 다들 근데 농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후보자들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네 지금. 잠깐 그럼. 자 그럼 안 후보. 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 차지 비중 10%까지 확대. 공익직불제 1, 2, 3개 유형 재정립. 지금은 공익직불제 현재 있는 걸 좀 명확화시키겠다라는 것과 직불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에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직불금에 아니 포퓰리즘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다 포퓰리즘 쪽으로 다 돈 준다는 얘기네 지금. 여기 싹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맞아요. 참. 자, 그럼 그 포퓰리즘 뭐 기본소득의 끝판왕 정의당이 구현했네요. 자, 심후보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월입니다. 이거는 월 좋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이 처음하고 마지막 후보에서 기본소득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가운데도 물론 똑같겠지만 월 50만 원씩 주는 것도 윤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농촌에서는 사실 새로운 겨울에 아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 있으니까 전기세 내야 되고 그거처럼 먹을 것도 뭐 맨날 내가 재배한 쌀하고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반찬도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기본소득이 있으면은 자 옛날에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했지만 이재용 아저씨가 기본소득 100만 원 더 받는다고 뭐 1억 쓰던 걸 2억 쓰진 않아요. 1억 100만 원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쓰던 대로 쓴다고요. 그죠? 네. 근데 일반 이렇게 농민들이나 조금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 100만 원 더 주면 이 100만 원 다 써요. 진짜.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를 막 뭐 어디에만 써라 이렇게 제한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통장에 100만 원 딱 꽂아주는 게 최고예요. 이번에도 나왔다시피 소상공인 그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수치로 나왔잖아요. 다 소상공인 다 돌아갔다고. 다 그 사람들 100만 원 안 갖고 있고 다 썼다고.
네, 다 썼죠. 네, 그럼 자, 기본소득은 잘 쓰면 좋은 정책인데 잘 못 썼을 때는 이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기본소득은 뭐 잘 못 쓸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돈, 없죠. 돈 주면 그냥 다 그 좋아하는데. 쓰면은 당연히 세금 또 내고 지역 그렇죠.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글로벌하게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얘기고 실리콘밸리나 이렇게 미국 사회마저도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끝인 미국마저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무조건 필요해야 되고 이거는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네,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기본소득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일할 사람이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 받고 그냥 간간히 풀칠하는 거지. 사실상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정치인들도 이제 아는 거야. 사실 뭐 AI 생기고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국민의힘 역시 이렇게 50만 원? 당론 1호가 기본소득이란 말이야. 당론 1호가 그럴 만큼 기본소득이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네. 이상하죠. 이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제창했는데 기본소득이 약간 오히려 좀 오히려 많이 낮아졌어요. 수줍게 이거.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통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심해졌어 이 사람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기본소득 반대하고 있던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주겠다 하고 웃긴 상황입니다. 자, 이 전체 큰 틀에서 농가 소득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농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농가에 지속적으로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농가 어떤 사람이 농가의 우리 농작물을 사주느냐 네, 그런 거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좋다 차라리. 유통이 잘 되면 그렇죠. 결국에는 유통 농가 소득은 시스템의 늘어난다. 네. 다음 넘어가죠. 자, 농업인력 육성 이 후보입니다. 청년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예. 자, 요거 농업 인재만 5만 명 육성하겠다는 건가? 예, 그다음에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확대. 그다음에 귀농 정착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귀농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지만 뭐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겉핥기 역시 구축하겠다. 앞으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자세한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있겠죠. 상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이게 하겠다. 지금 키워드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원스톱 이런 말 되게 쓸데없는 그렇죠. 그 자극적인 말 쓰려다가 이렇게 된 거고 지원책이 안 좋은데. 귀농에 관심이 있다 내가. 그다음에 청년 영농 정착, 청년농 관심이 있고 지금 스마트팜, 미래혁신 인재 이런 것들은 스마트 농업인 육성하겠다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다음 그다음에 청년농 3만 명 육성. 윤 후보. 윤 후보 얘기입니다. 청년농 3만 명 일단 아까 5만 명에서 5만 명에서 3만 명 좀 줄었네. 줄었죠. 게다가 이게 미래혁신인지 아니고 그냥 청년 농업인으로 3만 명 육성하겠다. 지금 청년 농업인 이미 3만 명이 넘지 않나? 3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00 거예요. 이거 만 몇천 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만 몇천 명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적구나. 네. 지금보다 한 2배는 늘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 후보에 비하면 많이 숫자가 적죠. 농업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게 농업에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면 농업에 관심이 많이 없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 숫자는. 자, 공공녹지 주택 우선 배정하겠다. 청년들에게. 아니 청년들 없어요. 앞에 농업 인력 육성이니까. 청년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제 우선 일 배정.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거지 같은 정책인데 이런 것도. 농지, 공공농지 주택 우선 배정. 뭐 시골에 있는 주택은 이제 뭐 농업 인구들한테 먼저 배정하겠다 이런 것. 뭐 가산점 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청년농 직불제 도입. 아니 직불제. 직불제가 또 그것도 돈 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준다. 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앞에 직불제 얘기하면 은퇴하시면 직불금 50만 원 드리고,
청년용 되면 청년은 이제 직불제도 주고. 주는 거고 그럼 다 맞는 거네요. 참 정책 만들기 쉽네. 농업 기본소득 이거 그냥 말만 두 개로 쪼갰지. 농업 기본소득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안 후보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농업인력 충원기구. 기구. 농업 인력이 있어야 충원을 하지. 그렇죠. 그렇지. 이거 뭐 그다음에 뭐 정의당 보고 일단 정의당 없습니다. 사실 농업 인력 육성이라는 게 우리가 청년들은 농지에 외국도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든 청년들이 농업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죠. 시골에 청년들을 들여보내는 게 과제긴 과제인데. 과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3만 명, 5만 명, 6만 명 육성한다 그러고 이거 세 분 다 정책이 잘못된 얘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비판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자면 이제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죠. 제안을 해야죠. 비판만 하면 안 돼. 비판에는 언제나 더 좋은 이야기와 함께.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왜냐면 일단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예 농촌 농업에 대해서 몰라요 일단. 왜냐 젊었을 때 다 도시로 가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에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 교육할 때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교육 자체를 농업에 대한 교육 자체를 받아보질 못한 거예요 청년들이. 왜냐면 얘 대체 시골 가면 TV에 나오는 것만 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농업하면 TV에 나오는 것만 봐요. 맨날 일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뭐 낯들고 있고 호미 들고 있고 그런 것만 상상한 거예요. 청년들의 머릿속에. 그럼 매체 노출 자체를 그렇죠. 아름답게. 청년농. 그 TV에는 맨날 억대농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게 되면 폼 나는 그렇죠. 거. 어떻게 농사를 짓나 씨앗 심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재밌겠다. 잠깐 가도 되고. 그걸 사실대로 알려주면 안 온다니까. 더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면 이렇게 돈도 준다네. 아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 뭐 폼나게 정장 입고도 딸기 키울 수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보여줘야지. 그게 다 마늘 심고 있고 감자 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메리트가 없어. 청년들이 오기에 흙 묻는 거 싫어한단 말이지. 네, 그렇죠. 요즘엔 사실 저도 뭐 벼농사 할 때 보겠지만 장화를 신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장화를 안 신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맨날 흙 묻히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이 확대되려면 농업 유튜브가 성공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의 유튜브가 레알팜 같은 게 성공을 해야 청년 농업인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줘야죠. 가서 편의점 갈라 그러는데 차 타고 10km 가야 되고 하면 누가 더 와요 또. 청년 농업인들은 일단 결혼하고 하면 아기들이 있어서 교육 문제가.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옛날에 면사무소들이 다 컸잖아요. 네? 여기를 적극 지방의 소도시들의 그런 면사무소 위주로 해가지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뭐야 스타벅스 있네. 이런 거 딱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안 들어올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사실 인정. 우리 해자 이디야 선생님만 이렇게 어떻게 올지 그런 거 해서 뭔가 저기 가면 그래도 재밌겠다. 시골 가도 이디야는 있던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되고 하는 그런 걸 심어준 상태에서 인재 육성 5만 명, 3만 명 안 해도 알아서 와. 그건 알아서 인정.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인재 육성만 하고 인재들이 뭐야 진짜 실제로 하니까 거지 같네. 당장 다시 서울로 가고 실패 사례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실패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인재 육성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올 테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고 싶어요. 저 좀 시켜주세요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머리 싸매고 여러분들이 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외쳐보겠습니다. 집단지성 발휘해주세요. 자 다음은 농촌복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 농촌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긴급기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확대.
자, 농촌의 취약계층 있을 수 있어요. 바우처 오케이. 그다음에 농촌 재생활동가. 자, 이건 뭔지 진짜. 모르겠다. 그다음에 마을 주치 의사가 시골 안 가죠. 그렇지 마을 주치 돌아다니지. 옛날에 그 트럭에다가 한 게 있었어요 원래. 안 가죠. 버스. 대한의협 지방에 병원 설립하는 것도 데모하고 있죠. 네. 절대 안 가죠 의사들. 진짜 이거 참. 보건소도 안 가죠. 네, 시골 보건소도 안 가는데 절대 안 갑니다. 시골 가면 가정의학과에서 고혈압 약만 계속 처방합니다. 네, 진짜. 복지 이거 진짜 이것도 대충 근데 만들었다. 이게 마을 주치 이거 진짜 필요하긴 한데 이 의사들 어떻게 해요? 아까랑도 같은 거야. 의사들이 가고 싶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어야 자녀 교육도 되고 또 자기 자녀도 또 의사 만들고 싶을 텐데 그렇죠. 시골 학교 나와서 의사 되기 쉽지 않은 건 뭐 버젓이 다 아는데 그 시골 학교 가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 보내기 싫어서라도 시골에 안 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마을 주치 이런 거 힘들지. 취약계층 이거 농식품 바우처도 취약계층을 안 만들면 되지 뭘 또 하려 그래 또 이런 걸. 그러네. 왜 취약계층을 만들고 있어? 취약계층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취약계층 있으면 누가 농촌으로 가냐고. 그래 맞아. 나 농촌 가는데 취약계층 됐다. 바우처 받는다. 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대한다고. 취약계층을 안 만들면 되지. 취약계층한테 바우처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건 근데 진짜. 그 논리가 약간 국민의힘에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취약계층이 안 나온다라고 그치.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아무렴 이렇게 완전 약자가 아니더라도 상대적 약자, 상대적 취약계층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자본주의란 게 다 서열 이렇게 매겨서 이렇게 쭈르르 나란히 세우는 거라서 결국엔 그 밑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래도 그것들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식품, 농식품 바우처 이거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의 농식품이 없어서 이게 지금 농어촌에 있는 분이 농식품이 없어서 저 바우처가 필요한 거 하겠냐고. 그렇죠. 안 되죠. 공산품 살 돈이 없어서 힘들지 지금. 주역 주민들이 서로 다 도와줄 텐데. 다이소가 없거든. 있어. 다이소 시골 다 있어. 다이소 다 있어. 있어 2개. 자. 윤 다음 윤 후보 마을 주치의제도 똑같은 거 똑같은 있어. 거네요. 방금 욕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또 있네.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기존에 하고 있던 거. 네. 농촌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의사 확충. 시골에 의사들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만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당 이게 그 다음 것까지 하고 국민당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이제. 네. 국민당 없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없죠. 또 역시 심 후보는 앞에 거 보면 이 심 후보를 먼저 볼까봐 그럼 앞에 걸 다 있지. 다 있는데 마을 단위 공동체 돌봄 체계 공동 돌봄 체계 도입. 야 이거는 요거. 약간 연대 그치. 그런 건데 요거 약간 마을 주민들한테 책임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생각나네요. 야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인데 공동체 좋죠. 좋고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그 할머니를 돌보는 건 너의 책임입니다라는 책임을 지어주는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마을 주치는 여기도 나와 있고. 네, 잘 봐요. 그럼 전체적으로 농촌 복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의료 이런 거예요. 다 의료 어르신 대상이에요. 대부분. 그러네요. 의료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하거든요. 근데 청년농 아까는 청년농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물론 청년들이 가서 애를 출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요 의료는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는 청년들 다 청년 미래 육성하고 다 한다 그랬는데 청년들에 의한 복지는 하나도 없어. 청년들이 의료가 없어서 여기 안 가는 게 아니라 의료도 중요하지만 요즘 근데 차이 있어서 도로 지방에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병원 그냥 다 가요. 큰 병원들은. 그렇지. 농촌 복지 진짜 청년 복지가 하나도 없네. 복지가 이것만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도 한 편 봐야 되고 가끔은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화복지 이런 것들도 문화복지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교육 이런 거 이거 대충 만들었네 이거를. 자,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 공약, 농정 공약이네요. 다. 표 얻기 위한 공약이에요. 야, 이거 진짜 왜 의료 하나에 국한지어 있냐? 그래, 의료에 완전히 몰빵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만한데 같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베끼기 한 것 같은데 서로. 제가 볼 때는 베끼기 한 거예요. 확실해요. 그렇죠. 어디 나와 있는 거, 2022년 농정 목표 이런 거에서 베끼는 거 알죠?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전체 다. 결국에는 문재인이 머리에서 나온 건가? 각 캠프에 농업 관련된 인사들이 없거나 맞아. 농업 관련된 인사가 없는 것 같다. 없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농촌 경제를 물론 아는 사람이 있긴 이런 있는데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지. 제가 선대위에 있어서 알지만 있긴 있어요. 뭐 농업 정책 무슨 위특위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름표는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아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렇죠. 회의적이죠. 근데 화면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4명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네. 나 이제 진짜 얼굴 보기가 싫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메인 1, 2번이니까 네. 또 어디든 붙으면 안 돼.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나중에 그 스폰이 들어올 수가 있어. 뭐 이재명이든 그렇죠. 뭐 민주당이든 뭐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지.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지. 그럼. 그럼 당연하지. 자, 탄소 중립 관련 정책입니다. 이 후보 햇빛, 바람, 바이오에너지 연금,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하겠다. 다 볼게요. 그다음 윤 후보 탄소 중립 직불제. 또 직불제. 꽂혔네 직불제. 완전 파퓰리즘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다음은 농산촌 태양광 사업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의당이 안 후보는 이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만 농업 쪽에는 하나도 없네. 농업 중에는 없네요. 탄소 중립에. 그다음에 심 후보 생태 농업 비중 30% 이상 확대. 생태 농업이 뭐지? 생태 농업이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거. 그러면서 그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유기농업 하고 하자는 얘기지 그냥 거의. 임업 같은 거랑. 그치 그런 것도 하면서. 자연 훼손 없이 하는 농업. 인간의 손이 거의 안 닿는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 이런 건 쉽지.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는 사실 쉬워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봐 있는 것처럼 전체 탄소 중립에 보면은 농업이 사실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없거든요. 저 축산 빼고 축산은 사실 CH4 메탄가스를 소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나머지 농업은 탄소를 오히려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이 트랙터 한 대 mon다고 뭐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는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탄소를 머금고 있다가 산소를 내뿜잖아. 그러니까 농업에 오히려 보면 탄소세를 농업으로 갖고 와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에 이거를 편중시켜야 된다. 그렇죠. 다른 기업들에서 공장 같은 데서 수많은 매원 뽑아내는데 근데 그걸 인정해주나?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냐 문제지. 그러니까 산림이 여기 농림수산식품부 산림부가 여기 산림부 따로 나갔나? 하여튼 산림이 있으면은 산림 자체가 탄소 저감을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산림이 내 옛날에 들었는데 굉장히 늙은 산림이래.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벌목을 하고 새 나무를 심으면서 젊은 나무들이 있어서 젊은 나무들 계속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나무들도 늙으면 이게 탄소 그게 안 된대. 더 이상 안 자라서 자라면서 이제 탄소를 훨씬 많이 흡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도라고 해서 산림 쪽으로 도로가 잘 나 있는데 그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들. 근데 우리나라는 산세가 험해고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산이 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힘들어. 뭐 그게 안 된다, 안 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산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산림이래. 그 옛날에 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그때 해놓은 게 정책을 진짜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림을 이렇게 번성시킨 나라가 없었다고 옛날에 나오더라고. 다 박살이 났던. 그렇지. 전쟁. 북한 봐봐. 북한 나무 다 떼가지고 지금 나무 가지고 벌거숭이 산들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가 일단 일제 강점기 때 이미 벌목을 한번 싹 당하고 6.25 전쟁 겪으면서 한번 사타고 그래서 싹 대머리산들 됐는데 그것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발전을 한 거다. 그때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나무 베 가지고 반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살림이 남아나질 않았겠지. 계속 뗄감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탄광으로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 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래. 그래 살림이 굉장히 좋다. 뭐 탄광 보냈다는 건 뭔가 좋게 안 받아들여져 그래. 마음에서. 교육을 시켜줬다 이거지. 그래. 교육을. 자, 그러니까 이런 탄소 같은 것도 연금, 바이오 에너지 연금,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그 유통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하니까 지역에서 이게 로컬 푸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은 로컬 푸드는 뭐 어차피 도농국합도시 쪽에서만 그렇지 뭐 지방 가면 로컬 푸드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방 가서 뭐 로컬 푸드 뭐 찾나? 지방에서는. 그렇죠. 태양광을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만 저쪽 국민의힘 아저씨는 태양광 종합 가이드라인 이게 좀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인가?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엔 태양광 그만해라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 딱 니네는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말할 것 같은데. 뭐 이게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아. 사실 이 제가 또 전기를 전공해서 이게 여기 이거랑 좀 관련이 있지만 탄소 중립은 근데 뭐 계속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민주당 쪽이 압승이고 근데 이게 그렇지만 또 탄소 중립이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건 도움이 되죠. 돈이 태양광 농촌에다 태양광을 지금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게 다 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태양광을 결국엔 사업적으로 설치한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냐 이 문제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탄소 중립은 하여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관련된 거 이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볼게요. 식량 자금 몇 농지 관리 국가 식량 자금 목표 60%. 농지 실태 전수 조사. 지금 식량 자금률 몇 프로죠? 20 몇 프로 될 거예요. 20 몇 프로. 식량 자금률. 곡물 자금률은 곡물 자금률이 높은 거 아니 식량 자금률 20 몇 프로야? 네, 20 몇 프로. 나머지 다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곡물 자금률은 쌀 많이 먹으니까 쌀 다 국산화 되어 있으니까. 곡물 자금률 더 낮아요. 더 낮아? 왜냐면 사료. 사료 때문에. 사료용으로 훨씬 많은 곡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곡물 자금률이 10 몇 프로고 10 몇 프로 미만. 우리가 자급하는 거는 이거 그러면 이지사 이거 뭐야? 이 후보 목표는 좀 약간 과도한 목표죠. 식량 자금률 60%,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건데. 2배 정도의 식량 작업하려면 이게 전국토에다가 이게 뭘 심어야 되는데 먹을 거 식량을 심어야 되는데. 참 그렇고요. 이거 절대 찬성입니다. 이거 농지 실태 전수 조사. 저번에 신문을 봤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경자 유전의 원칙. 이거는 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농지가 관리가 잘 돼야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계속 그리고 농지에 의해서 투기가 들어가니까 또. 근데 이게 좀 나도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해야 잘 되어 있어야 관련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농지 실태가 확실하게 데이터로 딱 쌓여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 새는 돈 없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근간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안 되고 있었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름아름해서 안 되고 있어서 이거 한번 싹 조사해야 돼.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부동산 값도 이거 같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 대부분 아파트를 어디다 줘요? 농지에다 줘요. 싼. 그렇지. 그죠? 변경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비싸졌어 엄청. 그럼 아파트 값도 비싸지 부동산도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상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 보면은 대부분 농지에 건설된 거예요. 그 도시들이. 그렇죠. 그렇죠. 산이나 살짝 낮은 산이나 농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비싸면 당연히 아파트 값도 비싸지겠죠. 그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또 지방에 있는 싼 농지들을 사서 투기꾼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게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근데 지방 농지 가격 올라간 거는 수도권은 뭐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맞는 것 같고 지방 농지 올라간 거는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귀농귀촌인들이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인데 나라에서 귀농귀촌 장려한다고 돈을 막 3억씩 대출을 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 3억 들고 간 걸로 땅 살려고 부동산 기웃기웃거리고 기간 안에 사야 되니까 또 그 섣불게 뭐 기간 안에 사야 되니까 데드라인 그어져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사다 보니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렇게 계속 가격이 비싸도 사고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고 하니까 계속 사니까 비싸게 내놔도 사네 하고 계속 그렇게 호가만 올라가다가 호가 그렇죠. 올라가고 고액으로 거래되고 그러면서 시세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기농정책 자금 자체가 물가를 그러니까 농지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덜 끼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니까 농지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엔 지방에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 그래서 요게 실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 안 짓고 땅만 갖고 있다. 네. 이러면은 이제 헌법에 이제 위배되는 거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 네, 그런 것들을 좀 것들에 해줬으면 의해서 좋겠어요. 실태 조사는 요번에 근데 저번에 신문 보니까 농림부 장관이 실태 조사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김현수. 왜 안 하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신문 일면에 딱 났던데 그냥 뭐 하는 거는 왜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안 한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무슨 내가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한 번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저게 농림부 장관이 맞나 저게 새끼가 저게 자, 국토부 장관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이 데이터 기반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농지 실태 조사가 안 됐다는 건 데이터 엉망이다. 네. 엉망인 데이터 위에서 정책 수립해봤자 아무 개판 소용없다. 난다. 네. 요거죠.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 전체적인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서 농지 실태 전수조사는 아주 대찬성. 이건 하나 대찬성합니다. 자, 그다음 윤 후보 농지관리 기관과 관리 시스템 일원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 예산 편성 의무화, 기초 식량 비축량 확대. 저기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농지 관리 기관과 관리 시스템 이런. 요게 이제 전수조사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하면은 이 기관이 지금은 저기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충 이제 어디야 농어촌 공사에서는 조금 하고 있고 농어촌 공사는 땅을 임대 수탁하고 매입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그 기간이 비리와 부패가 많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라는 건 결국엔 한 기관으로 모으겠다는 거고, 그렇죠. 모으겠다는 거면 더 부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이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장치가 없었다. 이런 장치 마련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부패 관리를 위한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식량 이게 이 자금. 식량 자급 관련된 이야기인데, 농지 관리, 식량 자급이랑 농지 관리 기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참 이거 대충 만들었다.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정책이네요. 네, 일원화 시킨다는 게 뭐 결국에는 이건 부정부패를 막고 좀 이렇게 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좀 저거 아니야? 이거 북측 사상 같은데?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그렇잖아. 뭐 어떤 거? 이 관리 시스템. 아니 이거 관리 시스템은 그런 기관들 기관을 하나로 만들겠다.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농지 연금 관리하고 이제 농지 임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좀 하나로 합치자. 네. 뭐 마냥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네. 방지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냥 조언이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 예산 편성 의무화. 예산이 지금 뭐 자금률에 가는 건 없으니까 이것도 국산 뭐 옛날에 그 많이 했잖아요. 신토부리 뭐 일본 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죠. 알아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최고야 하고 우리나라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급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기초 식량 비축량 확대. 식량 비축량 확대는 이게 자급률을 높인다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비축량 확대라는 건 가격 조정. 사서라도 쌓아놓기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 농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뭐 안보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량 자급을. 그 얘기예요. 안보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윤 후보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 후보 장기 곡물 수급 대책 수립. 이건 좋다. 네. 곡물 수립 대책 필요하죠, 이거는. 근데 원래 이게 다 수립돼 있는데. 수급이라는 게 결국엔 또 계획이 수입이니까 지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곡물 자급률 30%. 오, 또 낮긴 낮나 보다. 자급률 30%가 목표인 거 보니까. 10몇 프로의 곡물 자급률은. 근데 곡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쌀, 옥수수. 쌀은 안 들어가요. 쌀은 여기. 안 들어가? 쌀은 100% 자금빛이에요. 쌀만 유일하게. 근데 옥수수가 막 0. 몇 프로, 콩이 막 5%, 7%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진짜 곡물 자급률, 0. 몇 프로예요, 옥수수 자급률 높이겠다고 하면은 아트파머 논하네. 아, 그 곡물이 아니고 소 먹는 소돼지. 사람 먹는 거. 네, 사료용 옥수수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근데 사료용 옥수수 누가 농사죠? 외국에서 다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늘린다 수입. 그러면은 아, 이거 사료용 콩, 사료용 옥수수. 그래서 사료용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틈틈이. 아. 많이 늘려가고는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농업 통계 전문 인력 확충.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통계가 진짜 잘못된 게 많아요. 농업 통계가.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정책 수립해서 정책이 성공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통계를 손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마지막에 생각해요. 방송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통계가 원래 농림부 자체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게 통계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농업 통계가. 그러면서 자료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도 좀 안 좋았지만 지금 더 꼬여서 틀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쌀 생산량 어느 정도 예측했는데 완전 실패했다고 예측이. 그래서 쌀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농업 통계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좀 안 후보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좀 이거 나네요. 좋다. 좋은 한 두 번째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은. 다음 심 후보 곡물 자급률 30% 달성, 농업진흥지역 90%까지 확대. 농지총량제 실시. 농지총량제 농업진흥지역 이러면은 개발 제한하겠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죠. 예,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어떻게 좋아하는 거? 네. 사유재산 침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약간 개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저해하게 되긴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이면은 이미 개발이 완성된 서울과 수도권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방의 가치가 다시 계속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좀 아쉽게 됐어요. 이러면은 지방 개발을 결국엔 막는 꼴이 될 거라는 네. 예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살펴봅시다. 또 식량 자금 및 농지 관리. 그러니까 농업 지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도 그래도 뭐 식량 자급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들 중요하게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목표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요, 높거나 지금. 의미가 없는 정책이거나 네. 이런 상황이 있긴 있네요. 기초 식량 비축량 확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자급률 이런 것들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들 잘못 만들었다. 아니 비판하면 안 돼 그런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좀 꼼꼼히 해볼 필요가 좋은 건 있다고요. 농지 실태 전수조사 이거 좋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는 정책들이라 그래요. 네, 국민들한테. 맞아요. 농업 그러니까 쪽은 신경을 많이 안 써. 관심이 없는 곳이죠. 농업인들이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자분들 또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 나한테 혜택이 되는 정책보다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념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농민 정책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농민들에겐 그렇게 접근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방향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 지원 관련 정책 광역단위 이 후보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 근로자재 도입 그다음에 농업인력 지원법 제정 그다음에 윤 후보 마저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단기 취업 비자 제도 개선과 숙소 보험 등 지원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그다음에 안 후보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 계약 재배 및 약정 수매 물량 점진적 확대 그다음에 심 후보 이주 농업 노동자의 노동 허가제 도입 등 기본권 지원.
이주농업 노동자들 왜냐하면은 지금 농업, 농촌에 뭐 산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없으면 사실 농장 운영이 거의 안 될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지원 정책이 외국인 단기 취업 비자 제도,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제도 이거 계절 근로자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네. 방송에서 다뤘죠. 이거 같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 취업 계절 근로자도 단기 취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끝에 있는 것도 이주 농업 노동자의 노동 허가제 도입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원인은 인력이다. 인력. 그러니까 딱 보면은 농업 지원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력 지원 정책과 관련된 얘기네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농업 지원은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인력 관련된 지원들. 인력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또 인력에 돈 많이 준다면 누가 하나요? 1억 준다 그래 봐요. 1년에 뭐. 다. 근데 결국에는 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게 스마트팜이나 이게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스마트팜 얘기가 하나도 사실, 없네.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진짜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하고 없고. 네. 참 진짜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다. 네, 총체적 난국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진짜 와 이게 진짜 다음에 한번 한 명씩 아주 그냥 한 명에 1시간씩 잡아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그때 필요가 한번 있을 하고 것 같아요. 일단은 수박 겉핥기를 해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은 농정 예산을 많이 늘려라. 그럼 된다, 다 된다. 그렇지. 그쵸? 예산이 제일 이거 근데 예산이 결국에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쓸 거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뿌릴 거냐가 결국엔 이 사람의 속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농업에 가장 많은 힘을 실켰다고 말하는 건 이재명 후보랑 심상정 후보죠. 100만, 네.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30조면 공이 엄청 많네. 그렇죠. 나누기에서 300만 명의 우리 농업인들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무려. 1인당 1000만 원. 자, 1인당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연애 1인당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그럼 자기 거 혜택을 볼수 하면서 있도록 산산이 한다. 하면은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직접 1000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나 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의 농정 예산이 늘어나니까 복지 혜택이 확실히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이 후보 그다음에 심 후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퍼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 후보나 안 후보가 하는 5조 원이라는 공약과는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5%지만 30조가 아니라 그렇죠. 50조가 될 수도 35조가 될 수도 네. 있고 50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0조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예산은 임기 5년이잖아요. 나라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예산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있었나? 네, 없어. 없었어. 예산은 지금까지 항상 예산은 늘어나죠. 항상 매년 역대 최고 예산, 슈퍼 예산이란 단어는 그렇죠. 매년 예산 가결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300조도 슈퍼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400조도 그랬고 500조도 슈퍼 예산이지 600조 600조 이제 그렇고. 울트라 슈퍼 예산 됐죠 막. 이게 1000조 넘어가면은 뭐 이건 난리 나겠네요. 아주 근데 그냥. 그게 거기 부국이 됐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일단은 뭐 값어치가 그렇습니다. 올라갔으니까 나라에. 결국에는 이게 예산이 가장 먼저 타이틀로 쓰이는 게 결국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쓰느냐가 이 사람의 관심도를 투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안보엔 또 얼마나 쓰는지, 농업에는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시고요. 확실한 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보 쪽이 한 10% 될 걸 10%. 그렇지. 뭐 예전에 막 9%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요번엔 또 이제 안보에 누가 얼마나 쓰느냐 이런 건데 지금 문 정권에서는 뭐 10% 넘겨서 그렇죠. 12% 막 이렇게까지 최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문정권은 약간 왜 안 보여 왜 이렇게 많이 써? 이게 약간 친북 성향이고 막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는데 친북 북한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일각에서 알고 있는 거랑은 되게 다 상반돼. 항상 그랬어요. 항상. 김정은이랑 아이 반가워 막 이러면서 막 친하게 하다가 집에 와서 뒤에서 무기 만들고 있지. 야 무기 더 늘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되는 거죠. 뒤로 반대로. 진짜 웃기다. 하여튼 이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들이 뭐 조금 더 이제 이거는 겉핥기니까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나오면은 그때 한번 한 명씩 아주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비 더 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한번 하고 끝내시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레알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쁜 얘기 하나 전해드려야지. 아트파머의 쌀이 농림수산식품부 잠깐 장관이 김현수였잖아. 참 진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금상 또 받았습니다. 엄청 맛있다는 얘기죠.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박수. 상 받았습니다. 그 쌀. 글쎄요. 인기가 서울에서도 요즘 인기가 많아서. 근데 쌀 도전했어요. 도전했어요. 엊그제. 엄마가 그 쌀 아니면 안 먹더라고. 네. 저기 마트에서 6만 원짜리 쌀 파는데 비싼데도 더 쌀 먹겠다고 무조건 안 사고 기다려. 우리 집에서 쌀 퍼갔어 지금. 그럼 오늘 좀 갖고 올 걸 그랬는데 그냥 진짜 생각이 잘 맞네요. 좀 바빠가지고. 자 여러분 아트파머 쌀 진짜 먹어보시면 다릅니다. 지금 주변에서 저희 처갓집도 저희 어머니도 다들 아트파머 쌀 열광하고 있어요. 참 진짜 아쉬운 게 내가 여기에서 선물 세트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딱 뿌리고 하면은 딱 좋았는데 그 기회를 확 놓쳐가지고 이게 딱 내년에 이제 올해 농사 되면 여기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번 선물 세트로 나눠드려야죠. 추첨을 통해서 저의 사상은 그거예요. 이 농업 저의 그 철학은 맛있는 건 나눠 먹고라는 노래 있잖아요. 맛있는 것은 나눠 먹고 사이좋게 그래야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먹을 거 잘 주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역시 아티스트답게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군요. 자 이렇게 또 다시 아트파머 이해석의 복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석은 지금은 바빠갖고 매주 출연은 못 하고요. 여러분들 뭐 자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놓으시면 그래도 올 때 한 번씩 클릭하셔서 왔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